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부분만 들으십시오.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 박제가, 물론 이제 체제공하고 연관돼서 박제가와 체제공의 그 당시 사건들을 유럽과 또는 그 신대륙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그 박제가, 벤자민 프랭클린 박제가하고 유사성이 겹치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제가 보는데, 일단 이렇게 인물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또 사건들까지 연결시켜야 되니까 일단 그 방향성이다. 체제공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해밀턴 이야기했지만 그 이가환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놨지만 체제공 이가환 뭐 일단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화폐하고 관련된 것들, 또 여러 인물들이 건국의 아버지에서도 등장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한반도사에서 조선사에 기록된 그 북학파로 정리되는 인물들은 아주 적죠.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예전에 숙종은 프랑스, 이 심프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나신 분들은, 영조는 영국, 정조는 미국. 이게 아주 그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심플하게 떨어지는 비유다. 자, 그러면 자, 박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누굴 만날 수 있냐면, 또 뜻하지 않는 이야기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좀 천천히 또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소화되시는 분들,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꾸준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이걸 역으로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 갖다가 이 소화할 수 없는 이야기 때문에 다들 튕겨져 나가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멤버십으로 다 감추는 거고,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겠죠. 그 멤버십 뭐 이렇게 요즘 물가로 치면 그렇게 그 고비용은 아닙니다. 자, 이쪽이 박제가입니다. 박제가가 한편 우연한 기회에 연암 박지원을 만나 그의 문화에 출입하게 된다. 또한 이순신의 5대 손인 선비 이관상의 문화에도 출입하는데,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재주를 아깝게 여긴 이관상은 1766년 자신의 첩이 낳은 둘째 서녀 박제가에게 출가시켜 서녀 사이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첩이 낳은,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됐건 서울이겠지만 이순신하고 혈통이 이어지는 이관상 문화의, 즉 이관상의 첩에 낳은 둘째 소녀를 박제가에게 출가시켰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관상이다. 즉 이순신이다. 이제 이순신 가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그 율곡이이죠. 또 이건 또 하는데, 언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것도 중요한데 한 장을 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가설. 자, 박지원. 이미 박지원은 애덤 스미스로 제가 한두 번 명확하게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지원은 하고 연결되는 바로 박제가. 그다음에 여기서 애덤 스미스하고 관련된 인물, 또 프랭클린 아니죠, 벤저민 프랭클린이죠.
벤저민입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벤저민 프랭클린하고 박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반도 기록에서는 자, 박지원을 만나 그의 문화에 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유럽 여행, 프랭클린은 런던 여행으로 거점을 삼았다. 데이비드 흉, 케인스경과, 즉 헨리 홈 케인스경, 자 밑에 보면 철학자 데이비드 흉,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작가 제임스 부스웰, 즉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중심 인물, 이렇게 어울리는 이야기들하고 매칭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던 벤저민 안경, 자 안경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벤저민 프랭클린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데보라 리드와 사실혼, 1723년 17세 프랭클린은 리드 가문의 하숙인으로, 자 프랭클린은 리드 가문의 하숙인으로 지내는 동안 15세 데보라 리드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여기서는 이관상의 문화에 출입하여 첩의 둘째 시녀가 박제가에게 이제 사이가 되는 거. 자, 리드 가문의 하숙인으로 지냈고, 데보라 리드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데보라는 어머니 주지사 키스 요청으로 런던으로 가는 프랭클린. 자, 데보라 리드를 보면, 데보라 리드 프랭클린, 1708년, 1774년, 미국의 건국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사실혼 아내였다. 리드의 어린 시절은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녀는 영국 버밍엄에 태어났다. 퀘이커 부부, 존과 사라 리드 존경받는 퀘이커 부부였다. 그리고 부모들로 타워할수가 뭐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퀘이커 부부였다. 존과 사라, 이렇게 존 사라로만 등장하고, 프랭클린하고, 즉 데보라 리드는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순신, 이씨. 자, 즉 이 갓을 명확하게 박제가하고 이 벤저민 프랭클린하고 이제 동일 기록이 갈라진 거라고 했을 때, 즉 벤저민 프랭클린 쪽하고는 연결되는 게 바로 이순신의 후손 중에 첩의 여자하고 결혼한, 이게 나오면 결국은 이 버지니아 해군, 그러니까 남북전쟁에 남부의 해군이 되기 전에 이제 버지니아 해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해군의 이 리시들의 하고 관련된 게 버지니아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버지니아 임시 해군, 버지니아 연방 탈퇴한,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버지니아 해군, 미국 독립전쟁 버지니아 식민지 임시정부 왕립해군 식민지에 가하는 위협으로 식민지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 선박을 구매,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버지니아 해군의 주요 장군들이 리 장군, 즉 버지니아 리 가문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복무한 남부연합 해군으로서 복무한 해군 장교이다. 자, 시드니 스미스 리드 같은 경우는 로버트 리의 형이고,
미국 해군 장교, 남부연합의 해군 장교. 이렇게 등장하고, 또 남부연합의 해군.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핵심적인 게, 자, 남부. 이 남부의 영역은 라틴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금성이 하이덴 이야기에서는 약간 고려예요.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의 동방개척,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남부의 동조. 그리고 이 사람도 피츠유리, 남부전쟁 당시 남부연합 기병대 장군. 여기도 아까 스미스리의 아들, 로버트리의 조카 연결되죠. 그러면 바로 행콩 리가 1653년 1709년 사이에 태어났다. 해군 장교였다. 그는 하원 의원, 노샘프 카운티 해군 장교 행콩 리. 행콕이라는 지명은 아메리카에서 이제 한국으로 많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리나 행콕이나 이거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굳이 막 어거지로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고, 미국에서 이제 이 리시 가문의 1600년대부터 등장하는 리도 해군 장교였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버지니아 임시 해군의 버지니아 연방 탈퇴한 1861년. 자, 남부연합 해군을 흡수되었다. 즉, 버지니아 해군이 남부연합의 해군에 흡수되었고, 탈퇴 후 버지니아가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로버트 이리, 우리가 하는 게 남북전쟁에서 리 장군을 버지니아 육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육해군입니다.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버지니아는 리시 가문도 있지만, 이 로버트 리가 또 이 해군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그 버지니아의 프랭클리가 또 벤저민 프랭클리가 건국의 아버지면서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하고 연관이 된다. 즉 북학파 박제가 연관이 된다. 그리고 이 박제가가 바로 이순신의 5대 손인 이관상 문화에 출입하고 있다. 그러면 이 버지니아의 리시가 경주 리시인지 신라시대, 자, 또 조선 이시왕조의 이시인지, 여기서 또 이순신의 이시인지, 이시가 덕수리인가? 잠깐만 한번 체크. 이순신이 덕수이시죠. 덕수이시.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바로 이이가 등장합니다. 이이. 그러니까 리시가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안일 수 있는 거죠. 리시 가문이. 아무튼 1600년대부터 등장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신대륙 발견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영국에서 떨겨진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이순신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 녹둔도, 두만강 하구에.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이 백의정권을 2번을 하는데, 이미 이 녹둔도 사건 때문에 한번 백의정권을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두만강에서의 이야기. 그것도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임진왜란만 아시는데, 자, 녹둔도 사건. 녹둔도 사건 1587년 예진족이 조선의 영토 녹둔도를 습격한 전투이다. 녹둔도에는 건주여진, 한경도 경흥부에 있던 두만강 하구의 섬이다.
1430년 세종대왕이 육진을 개천한 이후 조선 영토가 되어 북쪽에 여진족이 있어. 기타 등등. 그래서 1587년 조선 만호 이순신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관리하도록 하여 그의 가을 풍년이 들었다. 이순신은 경부사 이경록과 함께 군대를 인수하고 녹둔도로 가서 추수를 하는 사이에 추도에 살고 있던 여진족이 갑자기 침입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588년 이 일이 이제 이순신 모함에서 뭐 백여종군을 했다. 근데 뭐 우울기내를 꿰어내어 자본공으로 사면을 복직되었다 해서 녹둔도가 등장하죠. 그러면 이 녹둔도 어디인가? 이제 한반도에서는 정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에서는 당연히 기록이 이식됐으니까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 녹둔도는 구글 어스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둔도 이전에 자 이순신 이야기 잠깐 하고 가면 이제 그 철갑선 또는 이제 이 철갑선이 중간 단계다. 거북선의 중간 단계 그리고 잠수함의 또 중간 단계다라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지니아, 모니토 이렇게 전쟁하는 삽하고 실제 이제 남북전쟁 사이에 쓰던 철갑선 디자인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배들 자 이것도 또 맥락의 흐름이고 또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 이 버지니아나 동부 13도나 에팔라치 산맥 그 금맥을 한번 캐고 나서 아마 임진왜란 시리즈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임진왜란 편을 하기 전에 시즌 1 때 이미 이 지금으로 꽤 됐죠 이게. 잠깐. 자 이게 거의 시즌 1 때 그러니까 7년 전에 진주빌란 남북전쟁 이야기했던 편에 자 이거죠 이거 23장 기초개념 남북전쟁 관련돼서 이게 이제 하면서 이순신 잠수함 이야기 이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즌 X에서 이 북쪽하고 또 버지니아까지 연결되는 이 전라도 이야기, 경상도, 보스턴, 부산 이야기 하면서 임진왜란 편을 했고요. 임진왜란.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박제가 벤저민 프랭클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북학파 이렇게 연결해서 이 실제 인물들과 이제 지리와 사건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또 이런 디테일들을 또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신해통공 미 합중국 제1은행 알렉산더 해밀턴 과거에 이제 체제공으로 했지만 실제 이관하고 더 가깝다. 기억하시면서 자, 이 녹둔도 실체는 어딘가? 바로 뉴포틀랜드죠. 여기 뉴포틀랜드는 간단하게 구글링 데이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뉴포틀랜드 레브라더주 위치 그리고 역사 뉴포틀랜드의 역사 프랑스 식민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83년 잉글랜드 탐험가 험브리 기버트경 세인트 존스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잉글랜드 식민지를 주장하였고 자 이거를 아마 이거 말고 영문 버전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 버전이 데이터가 더 좋습니다. 한국 거는 거의 대부분 대충 꼭 조선왕조실록 기록처럼 술렁술렁
그냥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녹둔돈 사건이 1583년. 자, 녹둔돈 전투. 녹둔돈이 대충 연도가 1587년이죠. 선조. 그리고 또 이 이순신이가 간 거. 자, 그래서 이제 1585년, 1587년 뭐 그 사이 맞으니까 영국 스페인 전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영국 스페인 전쟁하고 즉 이 아메리카만 지도에 이렇게 있는 자 밑에 이 스페인 영역에서 4군 육진 개념으로 동부 13도를 치고 올라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했던 프랑스 숙종, 영국 대영제국, 영조, 그 다음에 미국, 그럼 그 이전에 합스부르크 왕과 임진왜란 때는 지금 기록상으로는 바로 이 스페인 합스부르크하고 연결되고 이들이 동부 13도에 사실은 더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녹둔도에서의 분쟁 사건이 바로 영국과 스페인 전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바로 영국과 스페인 1585년부터 1604년까지 연결되는 이것도 임진왜란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이거는 또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드레이크 등장하고 드레이크 스페인과 포르투갈 의장에 대한 파괴적인 습격, 뉴펀랜드 탐험이죠. 이건 이제 영국 입장에서 기록이 된 거고, 그러면 조선왕조 기록으로는 이게 여진이 되는 거죠. 1585년. 이게 영국 기록이 왕 기록으로도 등장하고, 또 스페인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려진 또는 일본 왜구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일본 왜구, 려진. 그러니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또 청나라, 명나라 이게 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뉴포트랜드 원정대 기타 등등이 또 다음에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자, 교정국이 영국과 스페인이고 포르투갈 껴 있습니다. 지휘관 지도자는 영국 쪽은 버나드 드레이크, 우리 그 드레이크 해적하고 관련 이름이 비슷한 가족 관계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버나드 드레이크, 프랜시스 드레이크 동시대의 사람인 위대한 해국제독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과의 가족 관계를 부인했는데 저거 나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뉴포틀랜드가 바로 녹둔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하기인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스페인 쪽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려지지 않고 아메리카에서 스페인, 라틴 사라진 기록들이 바로 조선왕조 기록의 한자 기록으로 간단 명료하게 좀 대충 적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을 떠나서 조선시대의 대변혁기 두세 번을 꼽자면 자, 임진왜란 병장으로 한 묶음으로 봐야 되고 중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하진 않지만 1776 정조 타이밍의 독립협회 관점에 이 공화국의 탄생, 맹령교도들의 난 이런 개념들이 또 변곡점이고 우리가 맞이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왜곡은 여러 번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뉴포틀랜드 탐험 자 이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 그리고 이 이제 뉴포틀랜드 섬이 뉴잉글랜드 서인도제도 유럽과의 삼각무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썰고 구글어스로 한번 때리고 구글어스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영국, 아이슬란드 이렇게 거쳐서 오는 바이킹 루트에서의 이쪽이죠. 뉴포틀랜드.
세인트 존스 이쪽이 이제 약간 이쪽으로 보면 요충지가 되는 거고, 자, 세인트 존스 3D 이쪽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뉴포틀랜드고, 이게 이제 이쪽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만 아닙니까? 이거 이쪽으로 오디오로 가는 중요한 길목 또는 뉴 잉글랜드 지역, 이쪽 메인 지역 보스턴 내려가서 뉴욕을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버지니아 연결되고 쭉 내려와서 서인도지도 연결되고, 그래서 이 멕시코만으로 넘어와서 오는 거죠. 동부 13도.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순신이 수염이 빨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리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앵글로색슨 잉글랜드 리어진 제가 많이 비유를 했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녹두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준하는 곳이 또 버지니아에서 이쪽에 섬이 하나 있죠. 버지니아 이쪽에 이거나 이거 로노크 섬 포인트점으로 남부의 동부 13도 끝에 이거하고 좀 관련된 느낌, 패턴적으로. 자, 아무튼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녹두돈, 여러분들이 이순신 이야기 나오는 녹두돈은 바로 잠깐만 이거를 적어놔야죠. 또 기록은 남겨야 되니까. 자, 간만에 저녁에 녹음하는 거라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대충 들으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순신과 또 녹두돈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아주 쉽죠. 수업 안 되니. 음한 데서 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사건, 지리 이게 다 교차 가설로 뭉쳐져야 됩니다. 막 이게 사파 이미지 하나 갖고 막 이렇게 그 정신사납게 막 또 그 멍청한 그 대조선봉 이론 있는 데서 좀 탈출들 하시고 금성에 해야 되는 이야기 와서 시간 내서 이렇게 좀 듣는 분들은 다른 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가 뭐 비슷한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비슷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냥 오셨다가 이거 당분을 왜 뽕이라고 하고 저 대조선을 뽕이라고 하지 하는 거 보고 이 먼 곳까지 와셔서 좋은 걸 캐치 못하고 가는 건 안타깝지만,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누누이 말하지만 소화되시는 분, 정말 1년 이상 들어도 빡센데 한두 번 들어갖고는 이게 지금 거꾸로 여러분들을 보는 거라 새로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맥락을 흘러가면서 시즌을 같이 타고 가면서 소화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귀나 또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서로 가치가 있는 거죠. 말하는 말, 듣는 귀. 그래서 생각들이 깨어나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깨어날 수 없는 영역이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봤자 쓸데도 없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바로 섬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잠깐만요. 이 뉴포틀랜드 섬에서 유명한 거 무엇일까요? 바로 삼강무역. 바로 주민들은 결국 몇 가족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를 조직됐고 기타 등등. 현재 퀘벡과 레브라도의 북동부로 불리는 대부분 지역에
그들의 생계 활동으로 역사적으로 술록과 사슴, 작은 사냥감을 사냥하고 덫을 놓는 데 집중하였다. 술록과 사슴. 술록과 사슴의 섬. 술록과 사슴의 섬. 바로 녹두돈이죠. 녹자. 이 녹자가 바로 자, 뭐 체크할 거 이렇게 하면서 한두 자씩 또 한자 공부하면서 자, 녹두돈, 사슴녹자, 진칠둔 섬도 즉 사슴이 많고 그 거점으로 좋은 진을 칠 둔이죠. 진을 칠 둔다니 진을 치다 수비하다. 사슴녹, 사슴의 섬, 사슴과 그래서 록두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포트랜드 레브라도의 마크가 이렇게 원주민 그리고 방패 그 다음에 사슴이 있는 겁니다. 박스를 쳐놔야겠죠, 이것도. 그래서 뉴포틀랜드 자, 이쪽입니다. 꽉 채워서 자, 이쪽. 그래서 바로 사슴 녹자다. 그리고 사슴이 상징이다. 그리고 이 녹두돈에 관련된 거는 앵글로 영국과 스페인 워하고 1585, 1604까지 연결되면 이게 또 임진왜란하고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큰 흐름, 즉 우리가 조선과 명나라가 전쟁을 하는 개념으로 붙여놓게 되면 바로 동부 13도와 라틴 지역 이걸 좀 키우겠습니다. 키웠을 때 지도가 있네. 이 지도 잠깐 옮겨놓고 키웠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주가 영역의 분쟁 지역이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역이 없고 그래서 동부 13도하고 이제 우리가 명나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꽤 큰 범위가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중심에 동부 13도가 있는 거고 플로리다 넘어서 바로 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 동부 13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 때 이게 광범위하게 멕시코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기술에 준했을 때. 그리고 라틴 지역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남부 쪽에 더 올라가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동부 13도 보호전쟁, 아메리카 11월, 잉글리시 11월, 진주밀란 보신전쟁 하기 이전에 시간 타이밍이 바로 영국과 청의 전쟁이죠. 아편전쟁으로 이야기하는 1839-42, 1856, 1860 그리고 1866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앵글로 스페인 전쟁은 1585, 1600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밑에가 남부 지역 이쪽이 데파트먼트 오브 더 걸프가 됩니다. 걸프. 물론 이 이야기는 이 스페인어로 뭐 걸프 뭐 멕시코만이죠. 이게 만 번역기 내리면 뭐 골프도 뜨는데 만이고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을
남북전쟁 때 디파트먼트부터 걸프라고 하고 걸프 관련돼서 이 북쪽에서 펼쳐진 작전명이 있습니다. 즉 걸프전에 걸프의 단어는 이미 남북전쟁 때 등장한 용어다. 그리고 언제나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남쪽이 더 이슬람적인 영향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틴 지역이 중요하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철갑선 이 부분이나 이건 또 디테일은 나중에 팔 겁니다. 자, 버지니아 중요하고 이 버지니아 해군 리시 가문하고 버지니아 리시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 자, 그거에 대한 거는 자, 여러분들이 바로 박제가 벤자민 프랭클린 이 단순함만 이해하시면 자, 이관상 자, 버지니아에 이 시가 나온 이유 버지니아 군대의 해군의 리시 로버트 리가 또 그 가문하고 연관되면서 그 버지니아 리시가 또 뉴 잉글랜드나 영국에서 오게 되는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되신 분들 사실 이거 소화되신 분들도 엄청난 거를 한두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빡 하고 전기가 오시는 분들은 소화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원래 나가사키 시마즈가 뭐 자, 이걸로 너무 소화를 못하니까 지금 이 기초부터 또 다시 기초부터 물론 저는 알고 있는 기초지만 제가 실제 유튜브에서 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설명을 해놓고 임진왜란 또 이렇게 뭐 겨울이나 또 내년 1, 2월이나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자, 녹둔돈 이야기했고 왜 리시가 버지니아에서 리 장군하고 리시 가문하고 해군하고 버지니아 해군하고 남부 해군하고 제가 이제 이 미국의 전쟁사에서 전쟁 이 지역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그 동선하고 지리적인 것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띨 수밖에 없죠. 이 땅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찾을 때는 오리지널 본토의 땅의 영역에서의 흐름, 강과 호와 바닷가와 산맥과 길과 기타 등등 거점 도시들을 이해하면서 매칭을 풀어야지 한반도나 중국 지도에 100% 정신이 고착화가 돼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오류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이 기록이식이란 거를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이 민족적인 거 넘어서야 됩니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국뽕, 민족뽕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과거사를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세트의 이식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가 그 의식의 문제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또 하나 수정을 해놔야겠죠. 자, 북학파 이 마테로 위치했고 지금 우리가 박제가 비신 박제가 북학파 스코틀랜드 박제가 벤저민 프랭클린 지금 이게 자, 소화가 되신 분들 계속 소화들 잘 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보랏빛 장기님, 진옥박고님, 하늘새꽃님, 조진 자, 잠깐만 이거 하나 둘 셋 다시 보랏빛 장기님, 진옥박고님, 하늘새꽃님, 조진님, 김웅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명예회원 쌈비님 별 3개는 남겨놓고 자, 또 카카오뱅크로 후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소화들 잘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